스프링 빈 설정 파일 설명입니다. 스프링 설정 파일의 그 아래쪽에 네임스페이스라는 탭 있잖아요. 이 탭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할 수가 있죠.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만 하면은 그 네임스페이스가 알아서 추가가 되죠. 얘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XML 문서는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꺽쇠. 그리고 이제 태그는 태그 컨텐츠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죠. 태그 이름이 있고 태그 이름이 그게 닫는 태그가 있는데 태그는 이렇게도 돼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들이 있고 슬래시 꺽쇠 이렇게 닫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편한 거 쓰시면 되죠. 보통 그냥 빈만 정의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꺽쇠로 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주입까지 정의할 때는 이 사이에 뭔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쵸?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닫는 태그를 명시적으로 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태그들은 하나의 그 스키마에 모든 태그 다 정의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그 쓰임새마다 다른 스키마를 정의해 놓고 나는 이 스키마 안에 있는 태그는 이런 프리픽스, 이런 접두어를 가지고 쓸 거예요 라고 지정하는 것이 여기 네임스페이스 탭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선택만 해주면 되죠. 그럼 소스코드에 자동으로 네임스페이스 선언이 추가되는 거죠. 자, 근데 있잖아요. 이런 설정 파일이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 만들 때 보통 한 6, 7개,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하나 만들 때는요 6, 7개 설정 파일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저기는 이거는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름만 봐도 대강 얘가 어떤 설정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일단 앞에 다 컨텍스트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프링 컨텍스트가 저기 안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빈으로 만들고 의존성 주입도 해주고 이것저것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에스펙트는 AOP 관련된 설정, 커먼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들, 데이터 소스는 DB 연결 설정, ID제는 ID 생성하는 그 컴포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따로따로 각각 XML 파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거 일일이 다 지정하는 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뒤에 아스테리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리픽스는 컨텍스트 다시를 시작하고 뒤에 어떤 파일이 오든 상관없어 이렇게 메타 문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 파일을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메타 문자 이용해서 여러 개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면요.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아스테릭스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일 경우에는. 웹 MVC에서는 나중에 이거 다시 설정할게요.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아래쪽 보면은 XML 파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요거는 컨텍스트 다시 main.xml 파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임포트란 태그 이용해 가지고 다른 XML 파일을 다 임포트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파일만 이것만 컨텍스트 지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걸 안 만들고 그냥 뭐 아스테리크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 개 XML 파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파일이 또 있을 필요 있냐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정 파일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좋다고 봐요. 대신에 이름 안 헷갈리게 잘 작성해야겠죠. 스프링 설정 파일 이야기했습니다.
요약 정리 해볼까요? 요약 정리. 의존성 주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의존성 주입을 제가 3시간 넘게 설명하는 거예요. 3일짜리니까 24시간 중에서도 거의 한 10%에 해당하는 10%가 넘는 거죠. 15% 정도 할당해가지고 의존성 주입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의존성 주입 DI죠. 의존성 주입은 그냥 단순하게 의존성 주입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 포함하면은 빈 생성도 포함해야죠. 왜냐하면 빈을 만들어야 의존성 주입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요. 그림을 그리면은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필요할 때,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서비스에 의존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의존하니까 의존하는 객체를 넣어주는 거죠. 원래대로 기존의 자바 코드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클래스 서비스란 클래스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컨트롤러가 있다면은 컨트롤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 SVC는 new 서비스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뭘 없애자는 거예요? 요거 new 서비스. 이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객체를 매번 생성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의존성 주입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세터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지만 의존성 주입을 하려면은 어쨌든 빈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사실 그 교재에 있는 메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메인에서 객체 만들고 그리고 셋 메서드 호출하고 아니면 생성도 호출해서 넣고 요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스프링이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걸 교재에서는 직접 코딩을 통해서도 보여줬죠. 코드를 통해서도 클래스 컨트롤러가 클래스 서비스 객체를 직접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보여줬어요. 이런 상황으로 가능하잖아요. 실제로도 가능하고 이거를 그러면 스프링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이용한 의존성 주입, 셋 메서드를 이용한 의존성 주입이 있는데 스프링은 어쨌든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하잖아요. 설정. 이러한 설정들. 의존성 주입, 빈 생성 설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XML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어노테이션 이용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XML 이용하는 방법. XML 이용하는 방법은요. 자, XML 이용할 때는 이게 의존성 주입하려면 빈 생성해야죠. 빈 생성은 뭐 이용해요? 빈이란 태그 이용하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ID. ID 안에는 변수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거는 이제 패키지를 포함한 클래스명이 들어가는 거죠. 닫는 태그는 슬래시하고 꺽쇠로 닫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 태그 이름으로 닫아도 되죠. 빈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의존성 주입해야 하잖아요. 근데 의존성 주입이 아까 생성자 이용하는 방법, 센터 메서드 이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전성 주입이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 클래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클래스에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ML 문서에는요. 무슨 태그를 이용하냐면은 컨스트럭터 다시 아그라는 태그를 이용하셔야 돼요. 컨스트럭터 다시 아그라는 태그를 이용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REF라는 속성이 들어가죠. REF 속성에 이제 빈 이름 하는 거죠. 빈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세터 메서드 이용할 때는요. 클래스에 뭘 가져야 돼요? 클래스에 세터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어야죠. 세터 메서드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XML에서는요. 프로퍼티 태그를 이용하는 거죠. 프로퍼티 태그는 name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REF라는 것도 있고 name은 변수명, REF는 객체 이름. 프로퍼티 태그 이용하는 거죠. XML 이용해서는 이렇게 빈 생성과 의존수 주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노테이션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아노테이션 이용하는 것은 색깔 다르게 쓰죠. 어노테이션 이용하는 거 이것도 빈 생성이 있고 우전성 주입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노테이션 이용할 때는 어떤 태그가 들어가야 돼요? 컴포넌트 스캔 태그가 들어가야죠.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그리고 나서 빈 생성하려면 어떤 거 이용해요? 골뱅이 컴포넌트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서비스 그 다음에 골뱅이 리포지터리 넷 중에 하나 넣으면 되죠. 아무거나 넣어도 객체로 만들어지지만은 비생성되지만 기왕이면은 관련된 거 넣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존소 지입하는 거는 뭐뭐뭐 있었어요? 오토 아이어드 그리고 또 오토 아이어드는 타입으로 의존성 주입을 하고 같은 타입 두 개 있으면 변수 이름으로 의존성 주입한다고 했죠. 근데 직접 이름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오토 아이어드와 함께 쓰는 게 퀄러파이어란 아노테이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 SC에 포함되어 있는 리소스 그 다음에 인젝트라는 아노테이션 이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거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텍스트라는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 스캔 태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베이스 패키지 속성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 아이고. 여러분
필기하실 때 그 책에다가 그대로 쓰셔도 되잖아요. 저도 책에다가 그대로 쓰니까. 지금까지 작성된 거를 제가 일단은 한 번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 거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필기 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거 이따 쉬는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쉬는 시간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링 AOP.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용어를 외워야 된다고 했죠? 용어. 저한테 이 수업을 받으시면요, AOP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죠. 자, 용어.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AOP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XML 이용한 AOP, 그 다음에 아노테이션 이용한 AOP, 이것도 설명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요, 2번, 3번이 아니고 1번이에요. AOP 용어. 용어만 외우잖아요. 용어만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AOP 개요. AOP는 우리말로 하면은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영어로는 Asp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했는데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준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 어려운 말이죠. 우리말이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 고객사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기존의 코드를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고객사에서 연말만 되면 시스템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모든 비즈니스 로직의 실행 시간을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히트율이 높은지, 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웹사이트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페이지가 제일 많이 요청되는지 안다면은 그 페이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광고를 띄울 수가 있겠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히트율이 높은 비즈니스 로직이 있다면요, 그거를 회사에서 어쨌든 이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 부분에 커넥션을 더 할당한다든가 리소스를 더 할당한다든가 하면은 더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사에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의 성능 체크하는 성능 보고서를 제출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태 지금 한 7년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작년에는 우리 회사가 운영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운영했었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은 얼마 준지 줄 테니까 해주라 라고 하면 좋겠지만 돈은 안 주고 이제 어쨌든 고객사가 시키면은 참 안 된다고 말 못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로그를 남기다가 지금 어떤 페이지가 많이 요청되는지 그 로그를 남기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로그가 없었다는 거죠. 새로운 로그를 남긴다든가 아니면 뭐 메서드 실행 시간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요, 실제 이 비즈니스 로직의 관점하고 좀 다른 거죠. 아니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로그로 왜 갑자기 넣으려고 해요? 이 로그 넣으면 퍼포먼스 더 떨어지는데요. 고객사에서 모르고 요청하지는 않았겠죠. 다 아는데 어쨌든 해달라고 하는 거죠. 개발자는 시키면 다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관점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 그 공통 관심사항, 그다음에 핵심 관심사항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핵심 관심사항은 우리가 실제 이 서비스를 구현할 때 실행되는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뱅킹 시스템이라면은 계좌 이체한다든가 이자를 계산한다든가 대출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핵심 관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 관심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 관심 사항은 말 그대로 실제 핵심 로직과는 다른 것들이죠. 여기는 뭐 로깅, 트랜잭션, 시큐리티 처리.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지 체크하고 권한이 있으면은 페이지를 보게 하고 없으면 뭐 로그인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접근 권한을 획득하게 한다든가 하게 하는 거고. 트랜잭션도요. 처음부터 트랜잭션 고려해서 코드하면 나중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구현할 때 DB가 있고요. DB에 접근하는 클래스를 보통 DAO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SQL 구문과 관련된 걸 작성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 트랜잭션 코드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엄청 복잡해져요. 근데 아마 여러분 회사 코드 까보면은 여기에 트랜잭션 코드를 작성하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는 웬만하면 메서드 하나당 SQL 구문 하나만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서비스를 하나 두고 서비스가 DAO 여러 개를 묶어서 호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트랜잭션 처리가 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를 누가 호출해요? 컨트롤러가 호출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 이 방법으로 써야 돼요. 봐봐, 여기도 트랜잭션 처리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고 처리하는 것들. 로고 처리하는 것을 DAO 안에, 클래스 안에 넣겠어요? 아, 이건 너무 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하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잘 분리하냐 이거죠. 잘해야죠. 이거는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좀 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답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그래요, 핵심 관심 사항이 뭐고 공통 관심 사항이 뭔지는 알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요라는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용어가 선뜻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핵심은 용어를 외우는 거라고 했죠. 고객의 새로운 요구사항입니다. 아까 헬로 서비스 클래스 좋아요. 의존성 주입도 잘 배웠는데 예, 요 한 문장 헬로 클래스에 say hello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현재 시간을 로그로 출력해 주세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이렇게 하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그래? 메서드 까. 그러니까 헬로 서비스 클래스를 여는 거죠. 열어가지고 say hello 메서드 안에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죠. 현재 시간 데이트 클래스 이용해서 알아가지고 시스템장 아웃 프린터에 넣는 거죠. 아니면은 나중에 이거 분명히 고객사에서 이 로고 출력이 안 되게 할 거야. 아, 그럼 로깅 API 이용하면 되겠네. 로깅 API 이용해서도 넣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고객사에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요. 헬로 서비스 클래스에 그다음에 say hello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그다음에 뭐를 로그로 출력해 주세요. 이런 개념 아주 중요하죠. 저것들이 AOP에서는 얘는 뭐야 이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 근데 이거 헬로 서비스 클래스가 있잖아요. 자바 코드가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자바 코드가 없이 자르 파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로직이 자바 코드로 안 돼 있고 다 자르 파일로 패키징 돼 있는 거예요. 서버에 그렇게 올려져 있고 그거를 컨트롤러에서 요청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리포지토리가 자바 파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스 코드 있어야 여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소스 코드 있겠지만요. 공공은 우리 회사가 그 특정 공공 분야를 10년, 20년 유지보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운 나쁘면 재계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넘겨줘야 하잖아요. 어쨌든 뭐 올해 다시 입찰을 해서 그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갔는데 기존의 것들이 다 자료로 패키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받기 전에 소스코드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우리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인수인계 소위 사인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면요 헬로 클래스 열지 못해요. 물론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프락시 클래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좀 쉽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자,
보통은 클래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say hello 메서드 이거요. 여기다가 이렇게 system.out.println 문제 해결되네요. 요걸 많이 생각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아래에는 핵심 코드예요. 비즈니스 코드죠. 그리고 날짜를 출력하는 거는 공통 코드거든요. 핵심 코드하고 공통 코드가 한 대 묶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분리를 하자 이거죠.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관점 제한 프로그래밍이죠.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기존에는 그 로그로 남기는 코드로 있잖아요. 보통 이게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보통 뭐 유틸 패키지 안에 별도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유틸.java 해가지고 거기 안에 메서드를 둔다든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호출하는 코드로 넣는 거죠. 호출하는 코드. 이거 뭐냐면은 이게 소스 코드로 보면은 이런 식이죠. 여기 보시면 헬로 로그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헬로 로그란 클래스 만들고 그 안에서 시스템.out.println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로 로그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메서드 여기 그 로그란 메서드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주석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주석 남기는 게 너무 쉽게 이제 주석이 출력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 방법은요, 공통 코드로 호출하는 코드가 어디 있어요? 핵심 코드 안에 있는 거죠. 요 코드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공통 코드가 헬로 로그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로그라는 메서드예요. 이거를 여기는 구현해놨지만 실제 그거를 호출하는 거죠. 어디서? 핵심 코드 안에서 호출하는 거. 요거는요, AOP가 아니에요. 이거는 OOP인 거지. AOP는 아직 아닌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횡단적 산재라고 불러요. 호출하는 코드가 핵심 코드 안에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이게 뭐 시스템이 얼마만큼에 상관없지만은 이런 그 공통 코드가 다양하고 이런 그 공통 코드 호출하는 코드가 아주 많으면요, 시스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어디서 뭘 손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AOP 프레임워크에서는요. 설명해 보면요. 이게 AOP에서는 핵심 로직을 구현한 코드에서 공통 코드를 직접 호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를 이제 공통 기능의 호출까지도 관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횡단적 산재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은 핵심 코드들이 있는데 공통 코드가 또 있어요. 핵심 코드가 있고 공통 코드가 있고, 예전에 따르면 핵심 코드에서 공통 코드 메서드를 콜했잖아요. 이 방법은 AOP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호출하는 코드를 핵심 코드 안에 안 넣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해주냐면요, AOP 프레임워크라는 애가 위빙이라는 걸 통해서 위빙 어려운 얘기입니다. 위빙이 뭐냐면은 핵심 코드에 공통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넣는 게 아니고 AOP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신에 설정은 있어야겠죠. 특정 XML 문서나 아니면 어노테이터를 통해서 설정한 내용대로 알아서 위빙이 된다면은, 위빙이 뭐라고요? 위빙 핵심 코드에 공통 코드가 삽입되는
행위, 이걸 위빙이라고 해요. 위빙. 위빙은 누가 해줘요? AOP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것이죠. 위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선뜻 와닿지 않겠죠? 용어 위빙 하나 외우세요. 위빙 핵심 코드의 공통 코드가 삽입되는 행위.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호출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했잖아요. 그쵸? 근데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예요? 프레임워크가 대신 해주게 하겠다 이거죠. 자, 요거 이거 이 별표 2개. 여태까지 제가 하나만 했거든요. 2개. 2개. 이 코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아까 이제 고객사에서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뭐냐면요. 헬로 서비스 클래스의 say hello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헬로 로그 클래스의 로그 메서드를 실행되게 해주세요. 오! 헬로 서비스 클래스를 여러분이 수정하지 못한다면요. 아니면 예를 자료로 패키징 돼 있다면 수정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공통 코드를 호출하는 코드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상속받아 가지고 구현을 하자 이거죠. 상속받아 구현하자 이거죠. 제가 위에 있는 글씨 색깔하고 아래 코드에 박스 색깔하고 일부러 맞췄어요. 아직 여러분 컬러 프린터가 아니라 안 보이겠다. 맞췄는데요. 자, 헬로 서비스 클래스에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ay hello 메서드가 얘가 어디 왔어요? 여기 왔어요. 아,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헬로 서비스 클래스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고 say hello 메서드는 뭐 했냐면요. 재정의 했습니다. 재정의. 상속과 재정의는 자바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되기 전에 이거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시점 뭔 말이냐면요. 여기 그 다음에 있는 헬로 로그 클래스의 로그 메서드를 실행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 있냐면은 이게 여기서는 전이라고 했으니까 핵심 코드가 실행되기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핵심 코드가 실행되기 전. 그 다음에 헬로 로그 클래스의 로그 메서드 이거는요. 여기 있죠. 잘 보면요. say hello 메서드를 재정의 했거든요. say hello 메서드 재정의 했는데 재정의 하려면은 당연히 부모 클래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AOP는 핵심 코드가 실행돼야 되면은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가 실행될지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클래스는 상속받고 메서드는 재정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아래 14라인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거는 슈퍼점 say hello 있잖아요. 이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메서드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비즈니스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뭘 실행시켰어요? 헬로 로그를 실행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메서드 실행 전이죠. 아까 제가 시점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봐요. 원래 핵심 코드는 헬로 서비스잖아요. 헬로 서비스 손 안 댔죠. 그잖아요. 손 안 댔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헬로 서비스에 세이 헬로 메서드 실행되기 전에 로그 메서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쵸?
핵심 코드하고 공통 코드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제가 클래스 이름을 뭐라고 해냈냐면요. 뭐뭐뭐 프락시라고 했어요. 프락시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요. 헬로 서비스 빈이 필요를 할 때 실제 헬로 서비스 클래스에 빈을 주는 게 아니고 헬로 서비스 프락시 빈을 전달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컨트롤러가 헬로 서비스 필요하잖아요. 그럼 헬로 서비스 인스턴스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스턴스로 주는 거예요? 헬로 서비스 프락시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코드를 핵심 코드로 수정하지 않고도 공통 코드가 핵심 코드 실행될 때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프락시 클래스를 구현함으로 인해서 AOP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죠. 이거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가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코드당에서는요. 제정이 아니 상속받아야 될 클래스가 뭔지 알고 상속받아야 될 클래스는요. 요구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제정해야 될 메서드도 뭔지 알고 로그를 언제 호출해야 되는지 그 시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네. 그러려면은 용어를 통해서 앞에 얘기를 다시 살펴보자. 자, 여기 조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조인 포인트는 이 조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특정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면은 공통 코드는요. 공통 코드는 핵심 코드와 연관돼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핵심 코드는 비즈니스 코드들을 의미하잖아요. 아까 우리 say hello 뿐만 아니라 say goodbye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 있었잖아요. 그죠? say hello, say goodbye. 그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 있죠. 클래스는 hello 서비스라는 클래스예요. 근데 이 join 포인트는 시점이니까 공통 코드가 실행될 시점을 얘기하면요. 뭐뭐가 되냐면은 클래스가 로드될 때. 그러니까 클래스가 로드될 때 뭔가 하고 싶어요. 아니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메소드가 호출될 때 뭔가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있죠. 근데 앞에서 여기 지금 잘 봐봐요. 여기서 요 프락시 클래스는요. 메소드를 재정의했죠. 메소드 재정의했으니까 메소드가 호출될 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면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뭔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클래스가 로드될 때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사용하면 되죠? 클래스가 로드될 때 뭔가 하고 싶으면요. 여기에 이 클래스 안에 스태틱 이니셜라이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스태틱하고 중괄호 하고 여기 뭐 적어 놓으면요. 요 코드는 클래스가 맨 처음 로드될 때 한 번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재정의 하는 메서드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경우에는 메서드 호출 시에 뭔가 작업을 하죠. 그래서 스프링에서도 메서드 호출 조인 포인트만 지원합니다. 여기 스프링에서는 프락시 기반 AOP를 지원하기 때문에 메서드 호출 조인 포인트만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조인 포인트는 뭐예요? 비즈니스 메서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펙트라는 게 있죠. 에스펙트. 이거는 공통 관심 객체.
아까 로그를 남겨야 하잖아요. 로그를 남기는 클래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에스펙트예요. 에스펙트 클래스. 그럼 어드바이스는요? 어드바이스는 뭐냐면은 시점, 그 다음에 공통 코드. 공통 코드와 시점은 어드바이스라고 불러요. 근데 시점은 5가지가 있어요. 전에, 후에,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된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리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앞뒤 전후 다하. 이렇게 5가지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컷이라고 있는데, 포인트 컷은 조인 포인트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헬로 서비스 클래스에서 조인 포인트는 say hello, say goodbye 메서드 2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구사항은 뭐라고 했냐면요. say hello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로그가 남기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say hello 메서드가 뭐냐면 포인트 컷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위빙은 뭐라고 했어요? 핵심 코드에 공통 코드로 삽입하는 것. 그러니까 즉 어드바이스를 핵심 코드에 삽입하는 거. 이걸 위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타겟 오브젝트는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에스펙트에 의해서 어드바이스 되는 객체. 용어 아마도 여기 있는 용어들 살아보면서 처음 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요 전 화면, 자 여기 화면 여기서 있잖아요. 헬로 서비스 클래스는 뭐예요? 헬로 서비스 클래스. 얘는 여러분은 이 다음 페이지 보고 얘기해도 돼요. 헬로 서비스 클래스는 얘는요. 타겟 오브젝트. 타겟 오브젝트. 오. 그다음에 say hello 메서드는 뭘까요? 얘는요. 얘는 포인트 컷. 오. 근데 이 say hello 메서드 그다음에 say goodbye 메서드 이 2개는 뭐예요? 조인 포인트. 스프링은 메서드 호출 조인 포인트만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 조인 포인트는 뭐 시점이 그러니까 언제 공통 코드가 핵심 코드에 언제 실행되게 할지 그 언제 대상 후보들 전부 다 조인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죠. 뭐 여기선 요구사항에서 say hello가 실행될 때라고 했지만요. say hello 말고도 say goodbye가 실행될 때 뭐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조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실행되기 전에 그 다음에 로그 메서드를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두 개가 뭐냐면요. 뭐일까요? 어드바이스입니다.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헬로 로그라는 클래스 있죠. 헬로 로그 클래스. 얘는 에스펙트.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상속받아서 재정이 되도록 구현이 되는 걸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위빙이죠. 위빙. 핵심 코드에 공통 코드가 삽입이 되는 거잖아요. 스프링은요. 프락시 방식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조인 포인트를 뭐만 지원하냐면 메서드 호출 조인 포인트만 지원해요. 뭐 스테이틱 이니셜라이저 이용해서 클래스가 로드됐 뭐 한다든가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뭐 한다든가 요것은 스프링을 지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메서드 호출 조인 포인트만 지원한다라는 거죠. 요 한 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한 장을. 이거 용어가 어려워서 생소하고 낯설다는 거 이해하는데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해하면은 네, 안 외워도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제가 QR코드를 띄워놔야 돼서 요 화면은 정지시켜 놓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위빙 방식인데요. 이게 아까 조인 포인트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조인 포인트가 뭐죠? 조인 포인트. 1시간 만에 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조인 포인트? 공통 코드가 이제 실행될 수 있는 시점. 그 시점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조인 포인트라고 그러죠. 전부 다. 근데 클래스가 로딩 될 때 뭔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생성될 때 뭔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인 포인트들 중에서 실제 핵심 코드가 실행이 될 때 공통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된다면은 그 조인 포인트들 중에서 공통 코드가 실행될 핵심 코드들을 뭐라고 했어요? 포인트 컷이라고 했어요. 포인트 컷. 근데 그 핵심 코드를 갖는 객체를 타겟 오브젝트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타겟 오브젝트는 스프링에서는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포인트 컷은 재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 코드 객체를 뭐라고 했어요? 공통 코드 객체는 에스펙트라고 했어요. 에스펙트. 그 다음에 공통 코드 객체 안에서 그 메서드 있죠. 근데 그 메서드는 핵심 코드가 실행될 때 어떤 시점이 필요하잖아요. 뭐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 메서드가 실행된 다음 이렇게 시점과 공통 코드 메서드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드바이스라고 불러요. 어드바이스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before advice, after advice, after throwing advice, after returning advice, 그 다음에 around advice 5가지가 있는 거죠. 요거는 외워야 돼요. 어렵다는 거 아는데 외우셔야 돼요. 5가지. 이따 용어 다시 한번 보죠. 자, 근데 이제 위빙은 뭐라고 했어요? 위빙은 핵심 코드에 공통 코드가 삽입되는 걸 위빙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랬어요? 위빙? 근데 그 위빙하는 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컴파일식.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요. 컴파일 할 때 그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잖아요. 원래 소스 코드에는 핵심 코드에 공통 코드가 호출되는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에는 그게 들어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컴파일식 위빙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이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에스펙트 J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로딩 시 위빙. 클래스 로딩 시 위빙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클래스가 JVM에 로드가 될 때 원본 소스에는 핵심 코드 안에 공통 코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는데 클래스가 로드 될 때 메모리 상의 그 바이트 코드가 수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가 에스펙트 워크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방식은 런타임 위빙하는 방법인데요. 런타임 위빙은 말 그대로 실행할 때. 근데 이 방법은요. 바이너리 코드, 아니 바이트 코드가 수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런타임 시 수정 그 위빙 된다는 것은 런타임은 바이트 코드로 실행시킨다는 건데 런타임 시 위빙 방식은 기존의 바이트 코드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바이트 코드가 수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프락시를 이용해요. 프락시는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위빙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죠. 스프링이 선택하는 방법이 이 런타임식 위빙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런타임식 위빙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상속 받을 클래스가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상속받을 클래스.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통 코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핵심 코드 객체.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용어에서 타겟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냐면요. 상속받았으면 어떤 메서드를 재정의 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는 재정의 메서드가 뭐예요? 재정의 할 메서드는 핵심 코드죠. 앞에서 헬로 서비스 클래스에 say hello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 그럼 say hello 메서드는 비즈니스 메서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핵심 코드잖아요. 핵심 코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포인트 컷에 해당되는 거예요. 포인트 컷. 이게 재정의에서 사용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는 직접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 만들었어요? 요거 요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이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요 코드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뭐만 지정하면 되냐면요, 제가 색을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초록색. 헬로 서비스라는 클래스, 이건 상속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재정의 할 메서드,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슈퍼는 들어가야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호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핵심 코드가 언제 실행돼야 되는지 이 부분. 아, 얘는요, 얘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재정이 안 해도 돼요. 재정이 안 해도 되죠. 왜냐면 부역과하고 자식과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그 초록색으로 작성한 코드는요, 뭐뭐 알면 돼요? 헬로 서비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예, 헬로 서비스, 헬로 서비스, 이거 뭐예요? 이거 타겟 오브젝트, 그죠? 타겟 오브젝트. 재정해야 될 메서드가 뭐예요? 포인트 컷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로그가 언제 실행돼야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무슨 메서드가 실행이 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어드바이스. 그쵸? 그잖아요. 그 다음에 헬로 로그, 헬로 로그. 헬로 로그라는 클래스, 이거는 헬로 로그라는 클래스의 로그를 스태틱으로 선언해서 점 했지만은 스태틱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객체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에스펙트. 참 쉽죠? 용어만 이해 못해서 좀 어렵게 다가오는 거지. 예. 자꾸 쉽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지니까. 용어 외우셔야 돼요. 오른쪽에도 얘가 있잖아요. 조인 포인트, 에스펙트, 어드바이스, 포인트 컷, 위빙, 타겟 오브젝트. 스프링은 메서드 런타임식 위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메서드 호출 조인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메서드 호출 조인 포인트만 가능하다는 것이요. 호랑식을 이용하니까 객체를 생성한다든가 클래스 로딩할 때, 컴파일할 때 이 방법은 스프링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스프링에서 그것만 선택한 거죠. 자, 그럼 스프링에서 AOP 아까 했죠. 메서드 호출 조인 포인트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메소드 호실 좋은 표도 지원하기 때문에 스프링 객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스프링 객체는 뭘 기반으로 만드냐면요. 설정 파일을, 설정 정보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설정 정보를 이용해서. 이 설정 정보는요. XML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노테이션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XML 또는 어노테이션. 스프링에서 AOP를 구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XML 이용하는 방법. 얘가 진짜 XML 이용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아노테이션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스프링 자체에 인터페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거의 사용 안 해요. 이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도 저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스프링을 만든 사람한테 강의를 받아봤으니까 아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스프링에 의존적이 돼서 세 번째 방법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쓰는 거고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XML을 이용해서 AOP 구현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권장하는 거고 회사에서 권장한지 여부는 다른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XML 이용한 AOP. 이거 AOP 사용하려면요. AOP를 이용한 의존성 설정을 해야 됩니다. 폼.xml 파일, 이거 메이븐 설정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메이븐 설정 파일 열어가지고 디펜던시란 태그를 아무데나 넣어주면 돼요. 근데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은 dependencies라는 태그 아래 아무데나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겹치게 중첩되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org.aspect.j 이게 그룹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aspect.j 위버가 aspect 아이디인데 요거를 네이버 설정 파일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겠죠. 라이브러리 필요하니까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AOP 설정을 하는데 XML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노테이션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도 목차 보면서 뭐 여기 요 챕터의 2절은 XML 이용한 AOP 설정이고요. 3절은 아노테이션 이용한 설정인데 용어가 중요해요 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또 하나. 빈 두 개 있잖아요. 이 빈은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빈으로 정의를 해놨죠. 굳이 이렇게 빈 태그 이용하지 않고 어노테이션 이용해도 되겠죠? 어노테이션 이용해도 됩니다. 요거 빈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AOP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AOP 설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AOP라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AOP 프리픽스로 둔 설정이 들어가는 거죠. 설정이니까 컴피그. 그 다음에 여기에 있잖아요. 뭐하고 뭐 설정하냐면 포인트 컷과 에스펙트를 설정하는 거죠. 포인트 컷은 뭐라고 했어요? 포인트 컷은요. 조인 포인트의 부분 집합. 공통 코드가 실행될 핵심 코드. 여기서 포인트 컷은요. 이건 고유 아이디고 여기 익스프레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 포인트 컷 표현식이라고 하고 포인트 컷 표현식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익스큐션 익스프레션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요. 요거 뒤에 그 익스큐션 익스프레션을 또 설명할 텐데
요거는 리턴 타입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 별표는 리턴 타입이고요. 뭐가 되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com.cutup으로 시작하고요. 중간에 점점 있잖아요. 점점은 생략.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헬로 서비스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say hello란 메서드인데요. 그 메서드들 중에서요. 매개 변수를 갖는 메서드는 전부 다 포인트 컷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로 서비스란 클래스에 say hello란 메서드를 매개 변수와 무관하게 어쨌든 say hello라고만 돼 있으면 전부 다 포인트 컷으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에스펙트가 있는데요. 에스펙트는 뭐라고 했어요? 공통 코드 객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객체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EF 이용한 거예요. REF는 기존의 객체를 참조하는 거죠. 요거는 위에 헬로 로그라는 요 객체잖아요. 요 객체. 헬로 로그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이 객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공통 코드 메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메서드가 포인트 것이 실행되는 시점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시점과 공통 코드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했어요? 시점과 공통 코드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어드바이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어드바이스를 지정해 줘야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요. 포인트 컷 레퍼런스는 헬로예요. 즉 이게 헬로라는 아이디를 갖는 포인트 컷이 실행될 때, 될 때인데 여기 before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헬로 포인트 컷이 실행되기 전에, 바로 전에 뭘 실행시켜라? 로그라는 메서드를 실행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얘를 어드바이스라고 했죠. 어드바이스는 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5가지가. before, after, returning, after throwing, 그리고 around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용어 외우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용어를 외워야 이 태그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예, AOP를 설정하는 태그들이 보면은 AOP 컴피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포인트가 당연히 지정해줘야죠. 에스펙트 객체가 뭔지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드바이서라는 게 있어요. 어드바이서는 어드바이스는 있었고요. 어드바이서는 없었잖아요. 어드바이서는 이게 포인트 컷과 그다음에 어드바이스를 합쳐놓은 걸 어드바이서라고 불러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포인트 컷은 뭐죠? 예. 핵심 코드를 지정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핵심 코드냐면요. 공통 코드가 실행되어야 할 핵심 코드를 포인트 컷이라고 그러죠. 에스펙트는 공통 코드 객체예요. 공통 코드 객체. 근데 이 객체도 빈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죠. 빈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 에스펙트라는 거 빈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에스펙트라는 태그는요. 다시 포인트 컷,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 이 5가지 있죠. 5가지가 다 뭐냐면 어드바이스예요. 이런 어드바이스 태그를 포함하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메서드가 실행될 때 어떤 공통 코드가 실행돼야 돼요. 요거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인트 컷 이용해서 핵심 코드를 알려주고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시점과 공통 코드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외우셨어요? 외워야 되는데. 그럼 넘어갑니다. 어드바이스 5가지가 있다고 했죠. before, after returning, after throwing, around. after returning은 나중에 그 공통 코드 메서드가 핵심 코드의 결과를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코드 메서드에 이렇게 매개 변수 선언하면은 그 매개 변수로 핵심 코드가 리턴하는 값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때 태그 안에는 returning이라는 속성, 어트리뷰트죠. 그리고 이제 공통 코드 메서드 안에는 이렇게 여기 얘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핵심 코드의 결과를 전달받을 변수죠. 이 변수명은요, 리터닝이라는 거에 이 변수와 동일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 애프터 스로잉은요, 예외가 발생됐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를 지정하는 건데, 뭐 예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외를 받을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요 EX하고 스로잉의 EX하고 같아야 돼요. 어드바이스는 5가지 있죠. 뭐뭐 있어요? before, after returning, after throwing, 그리고 around. around는요, 동안 핵심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전, 후, 리턴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모두 다 처리해 줄 수 있어요. around 하나로 4가지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여기는 뭐 메서드 실행 시간을 체크하는 어드바이스인데요. 요거는 어라운드 어드바이스입니다. 어라운드 어드바이스에서 사용할 공통 코드예요. 트레이스는 포인트 컷 표현식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코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아까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요구사항이 뭐였냐면요, 헬로 컨트롤러에 헬로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뭘 실행하라고 한 거예요? 현재 시간을 로그로 출력하라 이거예요. 네. 헬로 컨트롤러의 say 헬로가 아니죠. 헬로 서비스죠. 헬로 서비스에
say hello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현재 시간을 로그로 출력해 주세요. 이건 돼요. 이거려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헬로 서비스 있잖아요. 요거 실행시켜서 시스템 남점 프레탈을 여기다가 new 자바점 유틸점 데이트 이렇게 해도 실행은 되겠죠. 이렇게 해도 실행은 되겠지만은 그럼 여기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실행이 되겠지만은 이 방법은 진짜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메서드를 여기다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제가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뉴 헬로 로그라고 하죠. 헬로 로그 만들고 여기다가 퍼블릭 void 로그 여기다 시스템.out 프린트에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아하 근데 이렇게 넣고 이거 스태틱으로 하면은 객체 안 만들고 호출해도 되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헬로 서비스에서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헬로 로고 점 로고 이렇게 해도 실행을 시키면 있잖아요. 메인 실행시키면은 결과는 똑같이 현재 날짜 시간 출력해요. 근데 이 방법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행 단적 산재라고 했죠. 근데 AOP에서는 저거마저 없애자 이거죠. 이걸 없애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스프링의 AOP 프레임워크를 안 쓰면은 직접 뭘 만들어야 돼요? 프랑스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해볼까요? 프랑스 클래스 만들어볼까요? 프랑스 클래스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뉴 클래스 해볼게요. 제가 헬로 서비스라는 클래스의 프락시니까 여기다가 헬로 서비스 프락시 이렇게 할게요. 프락시 프락시는 뭘 상속받냐면요. 타겟 오브젝트를 상속하죠. 타겟 오브젝트는 헬로 서비스. 그리고 여기다가 뭘 재정의 하냐면요. 포인트 컷. 포인트 컷은 say hello죠. 사실 저는 여기다가 say goodbye 따로 구현하지 않았어요. say goodbye 구현 안 하면 어때요? say hello 하나만 갖고 해도 되는데 오버라이드 하는데 뭐를 say hello란 메서드를 재정의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있죠. 재정의 할 때 부모의 메서드는 이렇게 슈퍼점 say hello에서 호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전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뭘 만들어요? say hello가 실행되기 전에 로그가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hello 로그 로그 이렇게 실행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죠. 여기 이 프락시가 빈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그쵸? 빈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서비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에 요 객체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느 게 사용돼요? 헬로 서비스 프락시 이게 사용되는 거죠. 이것도 빈으로 등록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서비스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도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 빈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헬로 서비스 프락시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빈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에서 실행할 때 뭐만 바꾸면 돼요? 죄송합니다. 메인이 아니죠? 여기 이제 헬로 서비스 있잖아요. 헬로 서비스 이 서비스를 여기 아노테이션 주석 처리해버려요. 주석 처리하면은 왼쪽에 여기 보면 헬로 서비스에 S가 사라지죠. 스프링 컴포넌트가 아니니까 얘는 빈으로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빈으로 등록 안 되니까 얘는 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게 호출이 돼요?
헬로 서비스 프락시 호출이 되는 거죠. 그쵸? 자연스럽게. 그리고 메인 실행시키면요. 메인 실행시키면은 똑같이 시간 출력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핵심 코드와 공통 코드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죠. 공통 코드가 실행이 되는 핵심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코드는 손 안 댔잖아요. 여기 헬로 서비스는 여기 지금 이렇게 서비스 아노테이션 설정 이것만 지웠지, 이게 만약에 나중에 XML 태그로 돼 있으면 이 파일 자체는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하면 그냥 말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번 이렇게 프락시로 구현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XML 설정 파일을 만들어 놓고 스프링이 알아서 프락시를 만들어지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러면 여기 서비스는 그대로 아노테이션 유지하고요. 헬로 서비스 플러시 좋아요. 요거는 그냥 플러시 만들어지라고 하고, 이번엔 XML 문서에다가 의존성 주입이 된다. AOP 설정을 해볼게. XML 설정 파일에다가 설정하는데요. AOP 설정하려면 네임스페이스 뭘 추가해야 돼요? AOP 추가해야죠. AOP 추가하고, 이렇게 AOP 체크했어요. 추가한 다음에 소스 와서 AOP 네임스페이스 추가된 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여기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아까 헬로 로그라는 클래스 있었잖아요. 헬로 로그. 이 로그 얘가 에스펙트죠. 그렇죠? 에스펙트니까 얘도 빈으로 등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빈으로 등록식 때 앞에다 계속 어노테이션 이용했으니까 얘도 어노테이션 이용해도 되겠죠.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빈 태그를 이용했는데 얘를 골뱅이 하고 컴포넌트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요 어떻게 해도 돼요? 여기 얘가 안 들어간다면요, 얘를 안 넣을 거라면은 XML 문서에다가 빈 태그로 넣으면 되죠. 빈 아이디는 헬로 로그, 그다음에 클래스는 헬로 로그, 이렇게 빈 태그를 하나 넣고 그러면 이제 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OP 설정해야죠. AOP 설정은요, AOP 하고 이 보면은 AOP 안에 바로 안에 태그가 3개밖에 없죠. 이 AOP 오토 프락시는 나중에 언제 사용하냐면 아노테이션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컴피그 AOP 컴피그 이용해서 설정하는데요. 컴피그 안에 뭐뭐 넣어줘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AOP 포인트 컷 먼저 지정해줘야죠. 포인트 컷 익스프레션이 뭐냐면은 포인트 컷을 지정하기 위한 표현식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execution expression execution expression하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리턴 타입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패키지는요 com.my 컴퍼니 아래 서브 패키지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클래스는 헬로 서비스이면 돼요 라고 지정하고요. 얘가 가진 메서드는 say hello예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몇 개가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리고 아이디는요 저는 hello 포인트 컷이라고 하겠습니다. 헬로 포인트 컷이라고. 책에는 그냥 헬로라고 되어 있는데 헬로 포인트 컷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래다 뭘 넣어야 되냐면요, 에스펙트를 넣는 거죠.
어드바이스를 넣는 게 아니고 어드바이서를 넣을 거라면은 포인트 컷을 별도로 하실 필요 없어요. 어드바이서 안에는 포인트 컷 어드바이스를 넣는 거고요. 포인트 컷 따로 그다음에 어드바이스 따로 하려면은 그 아래 에스펙트를 넣어야 돼요. 에스펙트. 에스펙트는요. RF에 뭘 정의해 주냐 되냐면 헬로 로그라는 공통 코드 객체 있잖아요. 공통 코드 객체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요거는 시작 태그하고 닫는 태그를 따로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안에 뭐가 정의돼야 되냐면은 어드바이스가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어드바이스가 정의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요. AOP 아까 공통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OP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이니까 비포죠. 비포인데 여기 지금 헬로 로그라는 클래스 있잖아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무슨 메서드를 실행시켜 줘야 돼요? 로그라는 메서드 실행시켜 줘야 하잖아요. 근데 얘가 언제 실행되게 돼야 돼요? say hello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돼야 하잖아요. 전이니까 비포라고 듣는 거고 공통 코드는 로그잖아요. 핵심 코드는 뭐예요? 이 포인트 컷이잖아요. 이 포인트 컷. 그러니까 포인트 컷 레퍼런스는 헬로 포인트 컷이 되게 해주세요. 오. 최근 이 포인트 컷과 메소드가 바뀌었는데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면요. 아하. 지금 com.mycompany. 웹서브 패키지는 뭐가 되든 상관없고 헬로 서비스라는 클래스이면서 그 클래스 안에 say hello라는 메서드인데 매개 변수가 몇 개 있든 상관없이 다 say hello 메서드는 핵심 코드가 되게 하는 건데요. 무슨 핵심 코드가 되게 하냐면 헬로 로그랑 클래스에 로그라는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도록 하는 핵심 코드 메서드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say hello 메서드 실행되기 전에 뭐가 실행돼요? 로그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죠. 여기 보면 포인트가 레퍼런스 헬로 포인트가 해놓고 비포 전에 실행되라고 했잖아요. 이 코드 보고도 여러분이 아까 만들었던 이 그 프락시 클래스 있잖아요. 이 프락시 클래스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메서드. 이 프락시 클래스를 이 설정 파일 보고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사용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 했어야 돼요? 홈.xml에 뭐 추가해야 돼요? 자, aspect J, aspect J, aspect J한테는 있지만 aspect J 위버라는 건 없거든요. aspect J 위버를 추가해 줘야 돼요. dependency group id org. aspect J 그다음에 artifact id aspect J 위버라는 애가 있습니다. aspect J 위버. aspect J 위버는 aspect J 위버. 그 다음에 여기에 버전. 근데 이 버전들은요, 나중에 그 여러분이 메이븐 센트럴 리포지토리로 검색해서 찾아가면은 이렇게 메이븐 센트럴 리포지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찾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입력하시면은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그다음에 라스트 버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버전 뭐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책에는 이 아스펙트 J 위버 버전이 지금 최근 버전이 1.9.6인데 1.9.6
1로 돼 있으니까 최근 1.9로 1로 할게요. 요거 뭐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되냐면요. 예, 여기 1.9.6 쓰셔도 돼요. 아스펙트 J 위버 넣고요. 세이브 한번 할까요? 세이브 하면은 오른쪽 아래 잠깐 뭔가 실행됐다 맙니다. 세이브. 이 아스펙트 J 위버 하고 있어요. 이게 설정이 되면은 설정 파일에 들어가 봐요. 자, 앞에서 헬로 서비스 프락시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죠, 이제. 왜냐면은 스프링이 알아서 만들어 줄 테니까.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두겠습니다. 빈, 이 에스펙트 클래스에 빈 만들어주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빈은 헬로 로그 내에서 여기다가 골뱅이하고 컴포넌트라고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 메인에서 헬로 컨트롤러 객체를 찾아서 헬로 메서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헬로 컨트롤러가 헬로 서비스 실행하죠. 서비스에서는 say hello 실행하죠. 여기에는 분명히 hello.log라는 게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시키면은 헬로 서비스를 상속받은 프락시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 프락시는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다시 config.xml 파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 모두 해요. 포인트 컷 설정도 되고, 그 다음에 비포 어드바이스에 의해서 헬로 포인트 컷이 실행되기 전에 로그 메서드 실행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실행시키면요, 즉 메인을 열어가지고 실행시키면 똑같이 이렇게 날짜 시간이 나와야 돼요. 자, 폼.xml 디펜던시도 추가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강의실에 계신 분은 직접 봐드릴 거고. 이게 강의가 5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 시간 아니에요?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요? 네, 8시간. 혹시 5시로 알고 계셨어요?
메일은 5시로 된 것 같아서 저 시간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네요. 5시까지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훈련 시간이 하루 7시간씩 이럴 수가. 다섯 시간.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남아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맞는지 확인 좀 해보고 올게요.